자, 금요일에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실 수 있는 화제의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정리 잘하세요. 코로나 이후로 집에 머무는 시간 많아지면서 이 집이라는 공간이 더 중요해졌죠. 그런데 집을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집 정리하고 나면은 금세 또 더러워져요. 이런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오늘 화제 인터뷰는 정리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집 정리의 꿀팁을 오늘 한번 제대로 전수 받아볼 텐데 한국 정리 컨설팅 협회 정희숙 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리 컨설턴트라는 직업이 있어요? 네, 생소하시죠? 예, 예. 네. 꽤 한 10년 정도 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정리 컨설턴트라는 직업이 생긴 지. 그래서 청소를 해주는 업체가 아니냐, 뭐 가사 도우미 업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네네. 저희는 이제 정리가 안 되는 그런 많은 분들의 공간, 집을 바꿔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뢰가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어디까지? 그러니까 이제 어디까지 이거를 해주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네. 제가 그냥 쉽게 말해서 집을 거꾸로 딱 뒤집어서 다시 바로 세운다 얘기를 하면 딱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우리 가방 정리할 때 네네네. 하나하나 다시 넣었다 뺐다 할 수도 있지만 그냥 가방을 툭툭툭툭 털어가지고 네, 다시 넣는 방법. 맞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럼 지금까지 정 대표님이 달려가서 정리 막 툭툭툭 털어서 해주신 집이 몇 곳이나 됩니까? 지금 거의 뭐 3,000집 다 되어가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한 2,000집 정도 되더라고요. 네. 꽤 의뢰를 하는 곳이 많군요. 많습니다. 많군요. 네. 자, 그 정리 노하우를, 정리 전문가의 정리 노하우를 오늘 우리가 좀 배워볼 텐데 일단 확인을 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요.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습니다만 정리는 곧 버리기다. 네, 맞아요. 이런 생각들을. 왜냐하면 그 유명한 일본의 정리 전문가가 곤도마리인가요? 네, 그분이 네.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네. 이런 책도 쓰고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하면서 이제 물건을 가슴에 갖다 대고 얘가 나를 설레게 하면 유지하고 설레게 하지 않으면 버리고 이런 방법으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거든요. 네, 어떻게 뭐 생각하세요? 비유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이제 일을 하면서 참 느낀 거는 매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못 버리십니다. 왜 우리나라 분들은 못 버릴까요? 잘? 네, 뭐 정이 많아서일까요? 하여간 저도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더 버리는 거에 대해서 행복하게 버리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계속 고민을 하는 중인데요. 네. 제가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잘 버릴까? 뭐 돈이 없어서 그런가? 어떤 특별한 직업이 못 버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통계를 내봤는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뭐 남자, 여자, 직업, 연령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더 애착이 많으세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버리는 것 자체를 힘들어 하고요. 설레임으로 버리는 거를 결정한다는 거는 좀 우리나라 정서랑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정의 민족. 네네네. 한의 민족. 물건도 사랑하시죠. 물건. 우리는 그게 쉽지 않다. 그러면 무조건 버리는 게 아니라 설렘으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네네. 잘 버리는 방법은 뭐 우리나라식, 코리안식 방법은 그렇죠.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버린다 그러면 손해 본다. 뭔가 잃어버린다. 이렇게 뭐 추억을 다 버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버린다는 게 무엇을 얻고자 버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을 얻는 거죠. 물건의 가치와 공간의 가치를 생각했을 때 공간의 가치를 뛰어넘는 물건은 아마도 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한 평에 지금 서울에서는 최고 5천만 원 이상 막 넘어가는 그런 진짜 비용이 나오잖아요. 내가 이걸 버림으로써 공간을 얻는다 네, 생각하시면 버리는 네. 게 좀 더 쉬워지실 그렇죠, 것이다. 그렇죠. 버리는 게 중요하긴 하군요. 잘 버리는 게. 네, 중요한데 그게 1순위라고 생각을 하는 게 문제인데요. 첫 번째는 아니에요. 첫 번째는 왜냐하면 아니에요. 내가 가진 물건을 알지도 못하고 얼만큼 남아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먼저 버린다는 거는 나중에 버리고 나서 찾거나 그것을 또 다시 사게 되는 반복적인 일이 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재고 파악이 정확하게 난 다음에 버리시는 게 맞죠. 그럼 어떤 걸 버려야 잘 버리는 겁니까? 이것부터 버려라는 건? 그렇죠. 저는 과거, 현재, 미래를 봤을 때 과거를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썼던 물건, 예전에 취미생활 했던 거, 예전에 직업 때 필요했었던 물건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용을 안 하는 물건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뭐 뭐 오래된 전공 서적도 될 수 있고요. 아. 뭐 학교 다녔을 때 썼던 그런 뭐 교과서도 그냥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취미 생활을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언젠가 할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럼 그래서 과감하게 버려라. 네,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는 물건만 남기는 것도 많은데 예전에 썼던 물건까지 다 가져가기에는 조금 우리 집이 좁죠. 알겠습니다. 버리는 것의 원칙을 지금 네. 알려주셨고 그 마음 자세도 알려주셨고 네, 그럼 버리고 나서 이제 남은 물건 한번 정리해 보죠. 네, 네. 정리하는데 몇 단계의 원칙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뭐 단계는 뭐 10단계, 12단계 많은데요. 저는 쉽게 이제 일반적 가정집을 정리할 때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식으로 정리를 해요. 그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네. 베란다를 먼저 다 좀 열어서 베란다에선 사실 버릴 물건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공간이거든요. 이사업체에서 넣고 이사 갈 때 그냥 싸가지고 가고. 맞아요. 네, 그리고 큰 물건을 좀 먼저 결정하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밖에서 안으로 큰 큰 것에서 물건. 작은 네, 것으로. 왜냐하면 큰 물건 중에 뭐 러닝머신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큰 물건들이 있어요. 뭐 여행용 가방도 사용 안 하거나 맞아요. 뭐 고장이 나는 상태인데 공간을 차지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큰 물건을 좀 비워내면 공간이 보입니다. 고쳐 쓰면 될 것 같거든요. 언제 지퍼 하나만 고치면 쓸 것 같은데. 근데 그냥 안 하세요. 아. 네, 그리고 가장 핵심은요. 방별, 공간별이 아니라 물건의 종류별로 정리하는 게 하여간 정리의 가장 핵심입니다. 아니 보통 우리 안방하고 주방하고 그렇죠. 뭐 공부방하고 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은 다시 되돌아가고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왜냐하면 정리가 안 된 집은 물건이 한 곳에 있지 않고 이곳 저곳에 분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좀 들어봐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잘? 의류는 무조건 한 곳에 모아두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방도 무조건 한 곳에, 가위도 한 곳에, 뭐 문구도 한 곳에, 욕실용품도 한 곳인데 네. 내 옷이 옷장에도 있고 바닥에도 있고 아이방에도 있고 막 베란다에 압축해 놓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예. 오늘은 안방만 정리를 하세요. 아. 그러면 거기에선 거기대로 정리하고 여기에선 여기가 정리되면 어차피 물건이 한 곳에 있지 않으면 관리가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찾느라고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일단 오늘은 옷 정리하는 날. 그렇죠. 그러면 온 집의 옷을 다 일단 그렇죠. 한 곳에 꺼내요. 그렇죠. 한 곳에 모아서 해야 되는데 네.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알려드리는 건 한 종류만 하세요. 오늘은 패딩만. 내일은 청바지만. 패딩 이러면 그러면 제 패딩, 그렇죠. 뭐 아이 패딩. 아니요. 내 패딩만 하셔도 돼요. 내 패딩도 많습니다. 내 패딩 조끼, 얇은 패딩, 롱 패딩, 예, 예. 종류 상관없이 뭐 다 패딩 종류만 오늘 한 5분, 10분만 하시고요. 저쪽 창고에 있는 것까지 죄다 그렇죠. 꺼내서. 그렇죠. 드라이 보낸 것까지 찾아오시고 꺼내서. 세탁하신 거 하시고요. 그리고 내일은 니트에서도 폴라만, 가디건만, 라운드만 이렇게 하시다 보면 네. 이제 끝납니다. 네, 하루에 다 못 하세요. 그런 식으로 네. 종류별로 그렇죠. 장소별이 아닌 그렇죠. 종류별로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지금 이제 옷 정리 얘기해 주셨는데 옷 정리 팁도 좀 주세요. 네. 제일 힘든 게 옷 정리거든요. 가장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네. 집안 정리 중에서 옷 정리만 다 해도 한 50% 이상이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옷을 정리하실 때 보통 가장 좀 잘못 정리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잘 쌓아두고 저장하시려고 하세요. 서랍이 많을수록 상자가 많을수록 물건이 쌓입니다. 그래서 저는 옷 정리를 가장 쉽게 하시려면 걸어서 정리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게 맞죠? 네. 저도 요새 걸어서 정리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걸다 보면 아시게 될게요. 많이 못 걸읍니다. 솔직히. 맞아요. 네. 그러면 옷을 많이 못 걸기 때문에 관리하시기가 쉬워지는데요. 접기 시작하면은 네. 훨씬 더 많은 옷이 들어가는데 쌓여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네. 결국은 못 찾아서 못 입고 또 입어요. 사게 됩니다. 유행 다 지나서 네. 이제 걔는 또 가야 되고 네. 어디로. 그러니까 옷 정리를 가장 쉽게 하려면 거는 원칙을 먼저 세워주시면. 근데 거는 공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과감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옷장 안에 옷을 넣을 수 있는 양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내가 물건이 많은지 적은지의 기준을 잘 모르세요. 몰라요. 그냥 우리 집이 무조건 좁다. 우리 집 옷장이 좁다만 생각하세요. 빨리 돈 벌어서 큰 집 이사 가서 나도 드레스룸 뭐 이러잖아요. 제가 한 뭐 150평 사시는 분들도 많이 뵀거든요. 그분도 좁다고 하시더라고요. 옷을 넣을 데가 없다고. 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수의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아, 네. 옷을
살 때부터 신중하게 구입하고. 아이, 그럼요. 그냥 소비부터. 싸다고 해서 뭐 그냥 무조건 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신중하게 구매하고. 그럼요. 그다음에 쌓였어도 한 2-3해 안 입으면 사실 안 아유, 입는 그럼요. 옷이거든요. 그럼요. 과감하게 정리해라. 그렇죠. 공간을 확보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공간을 잡고 집중하셔야 되는데 사람들은 정리한다는 것을 잘 넣는 기술이라고 자꾸 예, 생각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왔을 때도 마법을 부려서 이 많은 물건을 다 들어갈 거게 잘 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저희는 그런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물건을 자리를 잡아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예, 방식이 좀 다르죠. 어떤 분은 그러세요. 싹 정리를 하는데 정리하고 일주일만 지나면 또 더러워져요. 맞습니다. 그건 왜 맞습니다. 그래요? 제대로 정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제가 처음에 공간별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 종류별로 정리하라는 것이 가장 그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오늘 이 서랍 정리하고 내일 이 서랍 정리하거든요. 예. 예쁘게 접어서 다시 넣는 게 정리라고 생각하세요. 정리란 거 분류인데요. 자켓, 코트, 패딩, 신발도 운동화, 구두. 그러니까 종류별로 나누는 것이 바로 정리거든요. 신발장 안에서도 얘네들을 그렇죠. 정리를 네, 그렇게 해줘야 그런데 돼요? 사람들은 바닥에 있는 신발을 안으로 넣는 것이 정리라고 생각하세요. 네. 아니에요. 운동화 중에서도 사용자별로, 구두 중에서도 아빠, 엄마, 큰애, 둘째. 각자 사용자별, 종류별, 기능별로 나눠주는 것이 정리거든요. 분류다. 그렇죠. 잘 쓰기 위함이죠. 근데 사람들은 많이 넣기 위해서 자꾸 뭐 박스, 붙박이장을 짠다거나 가구를 들인다거나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거나 창고를 얻는다거나 네네네. 자꾸 저장을 붙박이 하시는. 막 이런 거 만들죠. 그러면 어차피 내가 찾느라고 흐트러집니다. 아, 정리를 해놨는데 못 찾아요. 못 찾아요. 그래서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리하면 뭐해? 2, 3일도 못 가. 남편 옷 정리해줘도 소용없어. 네, 네. 찾느라고 흐트러지거든요. 그거구나. 제가 너무 지금 진심으로 공감하는 것 같죠? 정리하라 그러면은 그냥 가지런히 놓는 네, 분들이 있거든요. 예. 쭉 그러면 흩어져 있는 화장대에 흩어져 있는 걸 가지런히 놓고 정리 끝. 네. 그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네. 안 쓰는 거 과감하게 버리고 네. 공간을 확보한 후에 분류를 해라. 그렇죠. 그 분류도 가지런히 놓는 거 그냥 가지런히 놓는 것보다 사용자 어떤 상자 같은 데 그렇죠. 넣어서 보이게 좋게 그렇죠. 그러니까 해주는 게 기능별로 좀 담는 것이 중요해요. 아. 예, 목적이 다 다르잖아요. 많이 배웁니다. 지금 원칙에 대해서 큰 원칙들에 대해 배우고 있는데 네. 그럼 이렇게 좀 질문 드려보죠. 정희숙 대표에게 정리란 한마디로 네, 저는 나를 돌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리를 했는데 왜 인생이 바뀌어? 정리를 하는데 뭐 집이 깨끗해지는 거지 뭐 인생 바꾸고 삶을 바꾼다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저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정리를 해드렸더니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살을 빼겠다신 분 되게 많으세요. 예. 정리해드렸더 저 내일부터 바뀔 거예요. 저 내일부터 살 좀 뺄게요. 네. 집을 정리해드렸는데 그렇죠. 다이어트로 연결돼요? 그렇죠. 물건을 싹 정리했더니 그 공간에 내가 보인다는 거예요. 네, 한번 정리해 보시면 느끼시게 되실 거예요. 네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지금 통하는 게 있네요. 지난번에 심리학자 한 분이 나오셨는데 그분께서도 공부할 때 우리가 왜 정리부터 하고 시작하는 거 그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좋은 거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똑같은 이야기네요. 예, 똑같은 맞습니다. 이야기네요. 정리를 하는 것은 내 삶을 바꾸는 그렇죠. 일이다. 네, 맞습니다. 잘 버려라. 버리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네. 공간이 확보된다. 네네네. 분류해서 정리해라.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원칙들 오늘 잘 배웠습니다. 네. 정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컨설턴트 정희숙 대표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